1부터 먼저 잠깐 볼 건데, 지금 2루트 2, 2루트 2가 있고 4가 있다는 거니까 이건 뭐 그냥 별 의미는 없었을 것 같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상태인 거야. 그리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고, 그리고 미나는 A 지점을 출발해서, 여기가 얘가 미나야. 여기에서 출발해서 C 지점 방향으로 시속 루트 2만큼 걷고 있었고, 승우는 C 지점을 출발해서 이렇게 시속 2km로 걷고 있었고, 동시에 출발할 때 두 사람 사이의 직선거리 최소값은? 이라고 물어봤으니까 우선 변수를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변하고 있는 것은 거리가 변하고도 있지만 동시에 출발했다는 얘기는 서로 간에 해당되는 시간은 동일하다는 거지. 따라서 얘를 x시간이라고 잡고 식을 세워주자고. 그렇다면 이 길이는 2x가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이 길이는 루트 2x가 됐을 거야. 그런데 우리는, 잠깐만, 여기는 루트 2x가 됐을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걸 기하학적으로 해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얘네들을 좌표 표면으로 바꿀 건데, 이제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할 것이냐가 이제 어느 정도의 수월함을 갖도록 하게 해줄 텐데, 여기서 필요한 내용은 저 같으면 축을 얘를 x축으로, 그리고 y축을 얘를 기준으로 잡아주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된다면 이 점의 좌표는, 여기에 지금 승우에 대한 좌표는 이 C의 좌표가 2였을 테니까 2에서 2x만큼 왼쪽으로 움직인 거지. 따라서 승우의 좌표는 2-2x, 0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얘 누구지? 미나는 여기에 점이 있었을 텐데, 여기 정도쯤에. 그렇다면 얘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이 왔는지가 중요한 건데, 얘가 루트 2x인 거 보니까 x만큼 움직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얘가 45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됐을 테니까. 따라서 이 점의 좌표는 x축 방향으로는 x만큼 갔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A의 좌표는 뭐였을까? A의 좌표는 여기가 2였을 테니까 여기도 똑같이 2였겠지. 맞니? 따라서 A의 좌표가 0,2였을 테니까 2로부터 x만큼 떨어진 것이 됐겠지. 그래서 2-x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죠. 괜찮습니까? 따라서 직선거리, 두 사람 사이에 대한 직선거리니까 결국에는 x, 2-x와 그 다음에 2-2x, 0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계산하시면 되겠다. 그렇다면 얼마입니까? 루트에 x-2 플러스 2x의 제곱에 플러스 2-x에 대한 제곱이 됐을 것이고, 얘는 3x-인가요? 그렇다면 얘는 루트에 9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4에다가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까지 정리한, 따라서 얼마니? 10x 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8 이렇게 잡혀져 있었겠지. 그래서 이 거리의 최소값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괜찮을까요? 여기서 묶어내셔도 되겠고, 또는 어차피 얘에 대해서 우리는 뭘 찾을 거야? 꼭지점 x좌표를 구할 거지. 그러니까 꼭지점 x좌표는 완전 제곱 수식으로 묶어내도 되지만, 또는 그게 귀찮다면 추계방정식 공식 써도 괜찮고, 추계방정식 공식 어떻게 되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또는 미분법을 활용하셔도 된다 그랬었죠.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 20x 마이너스 16. 이 값이 0 될 때 그때 x값을 찾으셔도 되겠다. 찾아서 이제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되는 내용이에요. 괜찮을까요? 봅시다.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를 볼 건데요. 다음 방정식에서 정수 xy. 이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예전에 했었던 내용입니다. 미지수가 두 개인데 조건식 하나밖에 없죠. 그렇다면 이런 정수란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 이런 것도 부정방정식이라고 했었는데, 이런 거 많이 봤었던 형태죠. 먼저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y-3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뒤에는 y-8밖에 없잖아. 그래서 똑같이 y-3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마이너스 5는 0이 있었던 것을 이항시켜서 는 5로 만들어 줍시다. 괜찮니? 그 다음은 x 플러스 1에 y 마이너스 3으로 묶여졌을 테니까 이거로 가능한 값은 뭐뭐가 있는 거야? 정수니까 1,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5,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게 돼. 각각에 대해서 좌표화 한번 해봅시다. 얘 뭘까요? x 플러스 1이야. 0,8.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얘는 4,4. 얘는 6, 마이너스 6, 2. 이 네 개 점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둘레를 계산해달라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뭐 각각에 대한 길을 다 잡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우선은 누가 어떤 길인지 모르니까 한번 좌표화는 시켜봅시다. 0,8이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정도가 있었을 거고 4,4 정도가 있었겠죠. 4,4 정도, 한 요 정도로 찝시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2 정도가 있으니까 요 정도 점이 있었을 것이고, 맞습니까? 그렇다면 도형을 이 도형이라고 짐작할 수 있었겠죠. 맞니? 그런데 지금 뭐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었다면 얘가 무슨 도형인지가 필요했겠지만 지금 여기서 그냥 둘레만 계산해 달라고 그랬었지. 따라서 이 점을 A, B, C, D라고 잡는다면 A, B, C, D, A, B, 그 다음에 여기가 C고 여기가 D가 됐겠네. 그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각각에 대해서 A, D, A, C, B, C, B, D에 대한 길이를 각각 모두 다 구해줄 수밖에 없다. 여기서 둘레만 물어봤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선 여기까지 가장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까지만 빨리 한번 정리해보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보죠. 전 1111번 잠깐 볼 건데 저 이런 문제가 참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 왜냐면 지금 보통 내분점, 외분점을 하게 되면 내분점 찾는 친구들 잘하고 외분점의 위치, 좌표를 구하는 친구들 참 잘하는데 문제는 내분점의 의미, 외분점의 의미를 모르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걸 노린 거야. 공식만 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분점과 외분점을 직접 찾아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너희들이 직접 찾아봐야 돼. 삼각형 ABC가 이렇게 아무 삼각형이나 뭐 별 얘기가 없었으니까 아무 삼각형이나 그려보자고. 이렇게 생긴 ABC가 있었나봐. 근데 BC를 1대3으로 내분한데 1대3이니까 총 4등분한 것 중에서 여기에 D가 있었겠다. 그래야지 여기가 1대3에 해당될 수가 있었겠지? 괜찮아? 여기에 D가 있을 거고 이번엔 BC를 2대3으로 외분하는 점이니까 BC의 연장선상에 있었을 거라고. BC의 연장선상에 이렇게 있었을 텐데 BC를 2대3이니까 B부터 시작을 해서 C로 도착하는데 얘가 2대3이라는 거죠, 거리가. 그렇다면 여기서 출발해서 얘가 이만큼 갔다가 3만큼 와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 크기가 1이 되는 거죠, 1. 맞니?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사실은 여기가 더 길었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그런데 그냥 아니 한 이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다 정도만 기억합시다. 그 다음 또 뭐라고 돼 있어? A, B를 1대2로 외분하는데 그럼 A로부터 시작해서 B까지 가는데 1대2니까 A로 시작을 해서 B까지 가는 거니까 여기 연장선 내에서 1대2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어차피 1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을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렇게 생겼던 이 점을 지금 F라고 하겠다는 거고 아까 여기의 점을 E라고 하겠다는 거죠. 이때 FEB가 어디야? 이 삼각형의 넓이는 ABD 어디야? 이 삼각형의 넓이의 몇 배입니까를 물어봤으니까 지금 이 그림을 그려놓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인 거야, 얘는.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해 볼 건데 그렇다면 얘의 넓이 ABD가 좀 작으니까 얘를 S라고 잡게 된다면 여기도 S로 계속 쪼개질 거 아니야, 그치? 따라서 요 삼각형 ABC는 얼마냐면 4S에 해당되는 거죠. 얘를 S로 잡으면
이해되니? 그럼 얘가 4S야. 그렇다면 내가 여기에 보조선 하나 이렇게 찍 거준다면 얘가 1대 2잖아. 그치? 그럼 요만큼은 얼마야? 파레스. AEB는 8S가 됐을 거고. 다시 이 삼각형 EBF, FEB에서 중점을 연결한 거랑 같았었죠? 2대 1이었으니까 1대 1이었을 거라고. 따라서 여기도 8S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전체 FEB의 넓이는 16S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죠. 따라서 몇 배다? 16배가 되더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래프가 아니라 이 도형을 짐작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내분점, 외분점 찾는 것만 빨리 한번 해보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지금 본 것처럼 내분점, 외분점을 할 때 잠깐 좀 봐볼까? 여기에 지금 A라는 점, B라는 점이 있는데 얘를 만약에 1대2로 외분할 때, 내분은 크게 문제가 아닌데 1대2로 외분할 때 A서부터, 그러니까 A, B를 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죠. A서부터 출발하는 거, 앞에 거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얘가 1대2는 불가능해요. 크기상. 그죠? 따라서 작은 쪽이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실까요? 근데 내가 얘를 똑같이 2대1로 외분한다면 이번에는 이쪽이 더 커야 되는 거니까, 그죠? 큰 쪽에 존재하는 거죠. 이해될까요? 여기에 2대1이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니? 따라서 어느 쪽에 A 쪽에 외분점이 있느냐 B 쪽에 외분점이 있느냐 이제 그걸 판단하셔야 된다고. 이해될까요? 지금 A, B를 1대2로 외분한다면 A 쪽에 외분점이 존재할 거고 2대1로 외분한다면 B 쪽에 외분점이 존재한다고. 이해되실까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점을 찾아내셔야 돼요. 수직선 위에 서로 다른 점 A, B, C가 있는데 누가 A가 큰지 B가 큰지 C가 큰지는 몰라. M-N으로 내분하는 점 P가 있는데 얘가 BC를 M-N으로 외분하는 점이 된대. 내분점은 크게 중요치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수직선 잡았을 때 A라는 점과 C라는 점이 존재할 때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건 어차피 A와 C 사이 어딘가에 있는 거야. 이해되니? 하지만 지금 M 대 N이 M이 더 크냐 N이 더 크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이해되니? 위치가 B쪽에 있을지 C쪽에 있을지. 따라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은 둘로 나눠줘야 되겠구나. 첫 번째, M이 더 크다면, 그렇다면 얘는 내분점 자체가 이런 식으로 좀 극단적으로 해볼까요? 얘가 M 대 N이 된다는 얘기고. 이해될까요? 그 다음에 BC를 M 대 N으로 외분하려면 BC를 M 대 N으로 외분한 점이 여기여야 된다고. 여기가 지금 외분점이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다면 B라는 값은 어디 있어야 되냐면 B에서 출발해서 C에서 C로 도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이미 N이 이쪽으로 왔잖아. 그렇다면 M이라는 점은 이 정도쯤이 있어야지 얘가 M 대 N으로 외분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두 번째 상황에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자. 두 번째, 이번엔 N이 더 크다면 마찬가지 수직선 그려볼게요. A가 있고 C가 있는데 M이 더 작아. M 대 N이라고 이렇게 잡아봅시다. M 대 N. 여기가 전 P인 거야. 그렇다면 BC가 다시 M 대 N으로 와야 되는 거니까 B가 이쪽에 있어서는 얘가 M 대 N으로 올 수는 있지만 M이 더 큰 거잖아. 그러니까 B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B 너는 어디 있어야 되냐면 여기 정도쯤에 B가 있어야지 얘가 M 대 N으로 외분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됐을 때를 이제 물어본 겁니다.
따라서 지금은 n과 n을 비교한 다음에 n이 더 큰 거니까 이쪽 파란색 상황을 비교하시는 거죠. 그럼 여기가 1이고 얘가 5고 7이겠습니까?를 묻고 있는 거야. 1대 2라면. 이해되니? 그렇다면 맞나? 이건 너희들이 따져보면 되지? 얘가 AC의 1대2 외분점이 전 P인지 얼마는 1대2 내분점은 1과 7의 1대2 내분점 1과 7의 1대2 내분점이야. 불러봐. 얼마니? 3분의 7 더하기 2니까 P값은 얼마여야 돼? 3이어야 돼. 맞니? 그 다음에 그렇다면 B에 대한 좌표가 얘도 1대2인지 보시면 되겠죠? 이 길이가 2가 됐을 거고 지금 BC의 외분점이 P인지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야. 여긴 2가 됐을 거고 여기는 얼마니? 4가 됐을 테니까 1대1로 해당되는 거 맞죠? 맞아. 따라서 기억은 맞는 말이다. 이해되니? 아니면 실제로 잡아서 계산해도 돼. 여기다 실제로 이렇게 좌표를 그려서 얘가 1, 여기가 뭐 5가 있을 거고 1대2 외분한 점씩 찾으시면 되겠죠? 지금 1대2로 내분하는 점,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뭐 x로 잡고서 요 점에 대한 좌표를 찾아주시면 되겠지. 이해되니? 여기 C를 여기를 x를 잡고 1대2에 대한 내분점과 그 다음에 1대2의 외분점이 서로 일치한지 확인해주면 돼. 기억은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야. 어느 쪽이 더 편한지만 결정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m이 n보다 더 크면 이거 1번 상황이네. 이번에 1번 상황. 1번 상황이면 AP, BC 순서냐? 아니네. AP, CB 순서야 되는 거지? 아니야. 그렇다면 P는 2분의 A 플러스 B, 이거 무슨 말이야? 중점이냐? 이거 묻고 있는 거지? 중점이냐? 두 개 모두 똑같이 M 대 M, 여기서도 M 대 M. 그죠? 똑같이 중점 맞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다. 따라서 지금은 요 내용을 보고서 이 내용을 가지고서 이 M이 크냐 N이 크냐에 따라서 A, B, C 그리고 P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 한번 확인해 보시죠. 봅시다. 세 꼭지점의 좌표가 0,3 뭐 이렇게 주어져 있고 AC가 AD가 되도록 뭐 이렇게 주어져 있고 우선 지금 얘네들 실제로 좌표 평면에 우리가 잡아주기는 좀 힘들어요. 여기서 축을 만들어주기가.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확인 한번 해봅시다. 우선 여기랑 여기랑 평행하되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뭐 이 각과 이 각과 같을 것, 그리고 평행하니까 억각으로 같을 것, 뭐 요 정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딱히 눈에 보이는 내용들은 없어. 그 다음에 또 뭘 활용할 수 있을까 봤더니 A가 0,3이고 B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고 그래도 4,0이래. 그렇다면 AC의 길이는 얼마일까가 한번 고민해 볼까요? AC의 길이는 얼마야? 루트에 4제곱 더하기 3제곱이죠? 25니까 5가 된 거야. 이 길이가 5라는 걸 알 수 있게 된 거고 따라서 이 길이도 5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잠깐만, 이렇게 특정값이 예쁘게 나온 것이 우연은 아닐 거라고. 그렇다면 한번 AB도 한번 찾아볼까? AB? AB는 얼마야? 5제곱 더하기 12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얘도 13. 잠깐만, 이 길이는 얼마야? 8. 우리가 B라는 점을 알고 C라는 점을 알고 지금 P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였었는데 선분 BC의 외부에 있으니까 외분점인 거야. 근데 몇 대 몇인가의 비율을 말해주기 위해서 여기서 평행선을 준 거네. 왜? 평행하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 엇각만 봤었는데 최초에는 지금 정하고 나니까 이 각과 이 각도 서로 같죠. 맞아? 그러면서 뭐가 보이는 거야? 닮음이 보이는 거네. 이해되시겠습니까? 따라서 여기가 8대 5의 비율이었을 거고 8이라는 얘기는 아니야. 비율이 8대 5라는 얘기고
전체가 13이라는 비율이었을 테니까 점 P의 의미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그림을 봤을 때 다른 거 말고 딱 여기 부분만 보는 거야. 딱 요 부분만 봤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점 P의 좌표는 BC를 B부터 출발해서 C로 도착하는 거죠. B에서 출발해서 C로 도착하는 거니까 뭐야? 13대5 외분하는 점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단순 공식입니다. BC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와 4,0 얘네들을 13대5로 외분하는 점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단순 공식이에요. 마찬가지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보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 문제 다음 페이지에 있는 14번 문제를 잠깐 좀 보도록 하죠. 각 A가 90도고 BC가 루트 6인 직각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편 BC 3등분점을 PQ라고 한다면 3L에 대한 값은 얼마겠습니까?를 묻고 있는 거라서 먼저 식을 한번 좀 잠깐 세워보는데 마찬가지 좌표평면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합시다. 각 A가 90도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원점을 A라고 잡아주는 게 유리할 것 같고 BC가 루트 6이라 했으니까 누가 큰지 누가 작은지는 상관없이 3L의 값은 고정됐나 보죠. 그럼 여기를 뭐 B라고 잡고 여기를 C라고 잡아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BC가 루트 6이고 3등분점을 PQ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만약에 얘를 그냥 일반적으로는 B, 0 이렇게 잡아주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3등분점을 나타낼 때 이 점과 이 점이 분수로 나타내어지겠죠. 그러니까 조금 좀 불편할 듯한 느낌이야. 이건 뭐 개인적인 취향이야. 난 개인적으로 분수 좀 싫어해. 그래서 난 얘를 그냥 이렇게 해볼게. 3B, 0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이 C도 마찬가지 0,3C라고 잡아보도록 합시다. 괜찮을까요? 그렇다면 P의 좌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뭐 굳이 공식을 쓰지 않더라도 B, 2C 맞아요. 여기가 B 그치? 그 다음에 Q는 2B, C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겠죠. 아니면 그냥 뭐 3B 대 3B, 0 그 다음에 0,3C에서 2대1 내분점 2대1 내분점 1대1 내분점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3등분점이니까 알겠지? 아무튼 다음처럼 냈을 때 찾아봅시다. AB제곱이래. AB제곱은 뭐야? 9B제곱이죠? 맞습니까? 플러스에 그 다음에 AP제곱은 B제곱 더하기 4C제곱이죠? 맞습니까? AQ제곱은 4B제곱 더하기 C제곱이죠? 지금 얘가 A가 0,0이에요. 원점이라서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AC의 제곱은 9C제곱이고 그럼 결국에 식을 다 정리해볼까요? 그럼 얼마야? B 있는 거 따져봐. B 얼마냐? 14B제곱 더하기 그리고 14C제곱 맞아? 결국에는 L값은 이거야. L값은 14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거야. 근데 거기에 3L이라고 했으니까 3만 곱해주시면 되는 형태인 거죠. 그럼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얼마인지만 알면 되겠네? 근데 문제 조건이 뭐라고 돼 있어? BC가 루트 6이래. 따라서 네가 루트 6의 길이를 가지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면 9B제곱 더하기 9C제곱이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얼마야? 9분의 6.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3L 값은 3 곱하기 14 곱하기 9분의 6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거 우리 앞에서 우리도 한번 했었어요. 이거 어디서 했었냐면 여기를 제가 좌표 평면화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잘라보시면 뭐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이 길이를 3B라고 잡게 됐었을 때 이 길이가 모두 BBB가 되는 것이고 이 길이는 CCC가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뭐 AB의 제곱은 그렇다 치는데 AP의 제곱은 뭐가 떠오르는 거냐면 이 직각삼각형이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길이가 B였으니까 B제곱 더하기 4C제곱이 생겨나는 거고 그 다음에
AQ의 길이도 어떤 도형이 나오는 거냐면 이 직각삼각형이 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럼 이 B고 B였을 거고. 그래서 이것을 원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앞에 센 교재 앞에 부분에 있었었는데 그것이 이제 다시 뒤쪽에서 좌표 평면을 활용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본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차피 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죠. 봅시다. 우선 정삼각형이고 지금 y는 x 위 한 점 a를 꼭지점으로 하고 있는 정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원점이고 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x좌표와 y좌표의 곱을 구해라 뭐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먼저 우리가 이 도형을 가지고서 좌표화 시킬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되는 얘기야. 얘를 도식화 한번 해보자고. 각자 좌표 평면에 이 문제를 읽고 원래 해왔어야 되는 건데 안 해온 친구들이 많으니까 좌표 평면에 어떤 정삼각형의 위치가 어떻게 존재를 해야 되는지 그려봐봐. 당연히 y는 x는 원점을 지나면서 45도 각도를 이루고 있는 직선이었을 거예요. 정삼각형 한번 상상해 보시죠. 실제로 그려봐. 그런 다음에 설명하자. 그리시고 나면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런 식의 정삼각형. 이걸 상상해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럼 이 점의 좌표를 제가 a, a라고 잡을 수 있죠. y는 x 위에 놓여져 있으니까 x좌표, y좌표 같을 거예요. 근데 지금 넓이가 36 루트 3이니까 여기에 또다시 배경 지식이 있죠. 정삼각형에서 이건 아셔야 되겠다. 높이. 한 변의 길이가 a짜리예요. 한 변이 a일 때 높이는 얼마야? 2분의 루트 3a 넓이는? 4분의 루트 3a 제곱. 그렇다면 4분의 루트 3a 제곱이 한 변의 길이가 a짜리 넓이가 4분의 루트 3a 제곱인데 이 새끼가 36 루트 3이라고요. 그럼 찍찍 소거되고 나면 a 제곱은 36 곱하기 4 얼마입니까? 12의 제곱인가요? 맞니? 따라서 높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루트 3 곱하기 12니까 얼마니? 6 루트 3. 근데 무게중심은 왜 주어져 있는 거겠어? 높이를 몇 대 몇으로 쪼갠다고? 2대1 2대 1로 쪼갠다고. 따라서 여길 5라고 잡고 여길 a라고 잡는다면 5a, 선분 5a의 길이는 이 6 루트 3을 3등분한 것 중에서 2개 갖는 애죠. 이해되세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 루트 3이란 얘기잖아. 이해되니? 거기를 지금 2대 1로 쪼개고 있는 거니까. 따라서 얼마입니까? 4 루트 3. 따라서 선분 5a가 4 루트 3. 이해되세요? 그럼 5a에 대한 제곱도 4 루트 3의 제곱이었을 테니까 얼마입니까? a제곱 플러스 a제곱이 16 곱하기 3, 48을 만족하는 값을 찾아달라는 거죠. 그럼 여기 2a제곱이 48인 거고 a제곱은 24인데 x좌표와 y좌표의 곱이라 함은 여기는 a제곱을 묻고 싶은 거죠. 이해되세요? 여기 a제곱 값이 그래서 24. 그래서 정답은 24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마찬가지 관건은 이 그래프를 이해할 수 있는 이게 관건이죠. 이거 한번 정리해 보시죠. 지금 여기에서의 1116번에 나와 있는 문제는 어떤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얘를 x1, y1, x2, y2, x3, y3 여기에 대한 중점이 지금 1,2, 뭐 5,3, 3,7이라고 각각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 1,2, 여기가 5,3, 여기가 3,7 뭐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게중심에 대한 좌표를 물어봤죠. 결국에 A 값은 뭘 물어본 거냐면 3분의 1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물어본 거고 여기서도 B도 3분의 1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이거 물어본 거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성질들 첫 번째 A, B에서 알 수 있는 성질은
x1 더하기 x2. x2가 얼마냐면 2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쵸? y1 더하기 y2는 4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쪽에서 알 수 있는 거 x2 더하기 x3는 10이라는 걸 알 수 있고, y2 더하기 y3는 6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필기하지 마. 어차피 이 방법으로 안 풀 거야. y1 더하기 y3가 14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맞습니까? 내분점 한 거야 그냥. 공식이잖아. 그래서 싹 다 더하시게 되면 x1 2개, x2 2개, x3 2개니까 2에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가 됐을 것이고, 얘에 대한 값이 얼마야? 18. 그래서 얘 값이 얼마야? 9. 싹 다 더하면 2배. y1부터 시작해서 y3 값이 합인데, 얘는 더한 거잖아? 계산하면 얼마야? 24. 그럼 얘 값이 얼마야? 12.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고. 그래서 그냥 좌표 구해주면 돼. 그냥 끝인데, 여기서는 이런 걸 좀 알아주면 좋겠어. 지금 이거는 하나의 예가 되는 것이고, 삼각형 ABC의 세변을 동일하게 m 대 n으로 내분 또는 외분한 점, 이루어진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원래 무게중심 있죠. 원래의 삼각형 ABC라고 할까요? 그냥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점뿐만 아니라 내가 얘를 1대2로 만약에 내분을 했어. 그럼 마찬가지 똑같이 1대2로 내분을 했어. 마찬가지 1대2로 내분을 했어. 하게 된다면 얘네들에 대한 값은 동일하게 이렇게 만든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나 원래 있던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나 동일할 거라고요. 따라서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중점을 잡고서 무게중심을 물어본 거잖아. 어차피 이 무게중심의 이 삼각형, 이 중점이 이루어진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우리가 구할 수 있죠. 3분의 얼마야? 1 더하기 5 더하기 3 얼마니? 9인가요? 3분의 2 더하기 3 더하기 7 얼마니? 12. 이거의 값이나 동일할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은 그대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기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번엔 이렇게 해보죠. 그래프 자체는 정말 괴랄하게 생겼는데, 지금 결국에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물어봤기 때문에 결국에 필요한 건 A좌표, B좌표, C좌표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것만 구할 수 있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굉장히 도형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긴 하지만 그냥 그렇네. 그런데 지금 ABC가 어떻게 생겼나를 보면 지금 이렇게 생긴 거죠. 삼각형 PQR이 원래 있었던 거예요. 삼각형 PQR이 원래 있었는데 밑변 QR과 평행한 선분을 이렇게 찍 긋고,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니까 이 A와 B도 중점일 수밖에 없어. 이 길이 이 길이 서로 똑같을 거 아니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1대1이니까 얘네들도 똑같이 1대1일 수밖에 없어. 이것을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좋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 요 삼각형 보이세요? 두 개의 삼각형 보이시면 똑같이 직각 똑같이 있고 막곡 직각까지 있으니까, 그치? 그 다음에 여기 한 변의 길이까지 같으니까 ASA 합동이 되죠. 따라서 얘와 얘는 서로 어때? 같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A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PQ에 대한 중점일 수밖에 없죠. 따라서 A의 좌표는 뭐니? 2,4 맞니?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 중점일 수밖에 없죠. P와 R의 중점.
더하면 12니까 6, 12니까 5, 6,5.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삼각형 ABC의 좌표만 알면 되는데 A와 B를 알아. 따라서 C만 알면 되겠다 이제. C는 어떻게 구해? 3등분점이래. Q와 R의 3등분점 1,1과 9,3의 3등분점에서 가까운 점이니까 2대1 내분점에 해당되는 거죠. 따라서 식을 세워주시면 3분의 18 더하기 1 3분의 6 더하기 1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점을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얼마니? 3분의 2대1 내분점이잖아. 그쵸? 맞니? P 아래 Q 아래 Q 아래 Q가 1,1니까 맞지? 3분의 19 그 다음에 3분의 7 이렇게 되나요? 얘네들에 대해서 내분점만 찾아주시면 되겠다. 아 1대2죠. 미안해. 1대2 내분점이죠. 그죠? Q에 가까운 점이니까 1대2 내분점이네. 그치? 미안합니다. 3분의 9 더하기 2 3분의 2 더하기 3 좌표도 틀렸네. 요 점의 좌표는 3분의 11,3분의 5. 이제 끝났네요. 그럼 요 삼각형의 무게 중심만 구해주면 된다.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주시면 하면 되죠. 예. 다 지워볼까요? 그죠? 처음 봤을 땐 그래프가 괴랄했는데 이제는 좀 그래프가 눈에 들어오시나요? 문장 읽고 한번 확인만 해보시고 곧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봅시다. 이번에는 자취 방정식 문제인데 결국에는 그냥 이 조건에 대한 자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자취를 지금 관계식으로 표현을 할 거라서 얘를 지금 좌표 평면화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얘를 좌표 한번 해봅시다. 그럼 당연히 이 정도 센스는 있겠죠. 그죠? 이 정도 센스는 지금 우리가 좌표 표현을 했으면 이 정도 센스가 생겨야 돼. 그러니까 얘랑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좌표화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B를 원점으로 잡고 그 다음에 C는 10,0인 거고 A는 0,10인 거고 D는 10,10인 거고 근데 내부에 한 점 P가 있다고 했으니까 P를 X, Y라고 잡는다면 우리는 X랑 Y에 관한 관계식 그죠? P의 자취니까 P가 주인공이잖아. 이 주인공에 관련된 관계식 하나만 세워주시면 그게 자취의 방정식이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P라는 점이 이 내부에 있다라는 표현 자체만으로도 지금 우선 P의 규칙은 찾았어. 뭘 찾은 거냐면 X 좌표도 0에서부터 10 사이에 있을 거고 Y 좌표도 0에서부터 10 사이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있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뭘 나타내고 있냐면 AP제곱 마이너스 BP제곱 미 20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된대. 따라서 실제로 구해보는 거죠. AP제곱 계산해 봅시다. AP제곱 뭔가요?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0제곱 빼기에 BP제곱은 뭔가요? BP제곱 얘죠? 그러면 얘와 얘에 대한 차이가 똑같이 20이 돼야 되는 거야. 그렇다면 얘는 얼마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죠. 그 값이 20 나와야 된다고. 이제 이식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 정리 한번 해봅시다. 우선 X제곱에 Y제곱에 마이너스 20Y 더하기 100이 됐을 텐데 X제곱 Y제곱은 여기서 이렇게 소거가 됐을 거고 맞니? 여기엔 마이너스 20Y는 플러스 100 이쪽으로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80이 되는 거죠. 결국에 Y 값은 얼마라는 거야? 4. Y는 4라는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거야. P가. Y는 4, 한 뭐 이쯤 있겠죠. 얘가 이렇게 있는 점들. 그런데 그 중에서 X좌표는 4, 이 중에 4를 선택하겠다는 거고 Y좌표가 0에서부터 10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인정하게 되는 이러한 직선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까 봤지만 얘와 얘에 대한 길이의 차가 제곱의 차가 항상 20이었던 거야.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이해되실까요?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체 방정식을 그냥 관계식 만들어내는 거야. 그럼 이거를 보면 상수함수라는 것을 미리 눈치챌 수는 없습니까? 없어.
실제로 관계식을 세워보는 거야. 얘가 1차식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뭐 어떠한 특정 2차 곡선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단지 요번 시험 범위에서 나온다면 우리가 2차 곡선은 아직 기하 파트에서 아직 안 배웠잖아. 그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지 배우는 거니까. 결국에선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이 중에 하나 걸릴 거라는 거죠. 뭐 원이라든가 직선, 이 둘 중에 하나의 형태로 나타나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직선이 된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떤 특정 관계식이 있든지 간에 그 관계식은 지금처럼 직선이나 원밖에 안 나타난다. 그러니까 5번 이런 답안은 나올 수도 없다고.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다음 시간 과제는 직선의 방정식에 B단계까지 다 풀어 오셔야 돼요.